잘했네. 봐봐 어디 있어? 오늘 본 거야? 아, 오늘 본 거 아닌데? 오늘 본 거 맞아? 뭐야? 잘했구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자자. 다 저거를 다 틀렸네. 똑같은 거. 잘했고. 자. 오케이. 나 없는 동안 잘 살고 있었어, 은준아? 내라고? 아니야, 잘 살았으면 안 되지. 아니야. 뭐야 이거 빨간 맛이 네가 레드벨벳이야? 이렇게 빨간 맛이야. 응? 여기 또 잘했네. 잘했는데? 뭐야? 이름 좀 써봐 시험지에. 이거라고 좀 티를 내놔. 뭐야 이게? 해봅시다. 오케이. 공교롭게도 지난번 수업을 저랑 한 게 아닌데다가 또 이제 요 진도를 또 저랑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규 선생님이랑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만 정리할게요. 심플하게만. 자, 지난번에 이제 했었던 파트가 이제 시제 파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앞부분 이제 그 개념 부분인데 시제 3으로 이거를 또 설명을 하셨었나 보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요거 다 건너뛰고요.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할게요. 이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거 저거 건너뛰고. 그래서 이 시제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동사 관련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동사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내는 거는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돼. 첫 번째 시제, 두 번째 수, 세 번째가 태야. 됐어? 고등부에서 내는 시험이 이 세 개거든. 근데 여기에서 출제율이 가장 떨어지는 게 시제예요. 시제가 가장 출제율이 적습니다.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수랑 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수일치 관련된 건 보통 수능 모의고사에서 좋아하고 태 관련된 건 내신에서 좋아해요. 됐어? 그러니까 시제를 그냥 생으로 출제하는 경우는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등부 기준에서. 생으로 출제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만약에 우리 그 중딩 때 많이 하던 거 있잖아. 뭐 여기에다가 과거형 쓸래, 무슨 뭐 현재 완료 쓸래, 막 이런 문제 내잖아요. 이런 거 안 내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내. 그러면 고등부에서 내는 이제 시제 문제는 어떠냐면은 보통 다른 어법과 섞어서 출제하는 게 대부분 많아. 다른 어법과 섞어서. 다른 어법과 섞어서 출제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준동사랑 시제랑 섞는다던가. 아니면은 가정법 있죠. 가정법과 시제를 섞어서 낸다던가. 아니면 조동사랑 시제를 섞어서 낸다던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됐어? 그냥 생 시제로는 출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뭐 현재 쓸래, 과거 쓸래, 뭐 완료 쓸래, 뭐 쓸래 안 냅니다. 이런 건 출제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알겠죠? 이거는 이제 각 파트에서 나오면은 뭐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뭐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제 투부정사다. 그럼 투 동사원형 쓸래 아니면 투 에버 PP 쓸래 뭐 요 정도는 출제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근데 미리 말하지만 이 시제 자체가 수능에서 선호하는 문제는 아니다. 수능에서는 안 낸다고 보셔도 돼요. 안 낸다고 보셔도 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내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상관없어요. 학교 상관없이 특히 고1 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가정법은 이제 여러분이 가정법 배워서 알겠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 시제 쓸래, 과거 완료 시제 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조동사. 조동사는 이제 오늘 배울 건데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쓸래, 아니면 조동사 뒤에 have PP 쓸래.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가 고등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다 제거고요. 뭐 시제일치의 예외 어쩌고 나오는데 그것도 어차피 오늘 할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 방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책을 펴보시는데 오늘 들어갈 부분이 조동사 파트거든. 조동사. 그래서 그 여러분 책에 155쪽이야. 155쪽을 좀 펴주세요. 155쪽. 저는 그냥 이거 빈 페이지로 띄워놓을게요. 155쪽.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계신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저랑 이미 전에 이제 수업을 많이 이제 해봐서 아시겠지만 저랑 또 수업을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파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네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요거를 기반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오늘 배울 파트가 이제 조동사인데 지금 154쪽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제목 있는 부분. 그 154쪽을 보면은 조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처음에는 be, have, do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동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필기 안 할게요. 비동사, have 동사, 두 동사의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법적 기능을 도와준다라는 멘트가 쓰여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조동사라고 할 때 이 조라는 게 도와준다라고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흔히 조동사 뒤에 뭐 동사원형 쓴다 이러면서 많이 배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1번에 나와 있는 조동사는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진행형, 비동사의 ing다, 뭐 수동태, 비동사의 pp다, 완료형, have pp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편의상 조동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오늘 제가 주축으로 설명할 내용은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can, could, may, might 뭐 해갖고 뭐 아래 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녀석들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조동사는요, 그 자체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조동사 자체가. 왜? 조동사가 문법적 특징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 그냥 몇 개 써줄게요. 문법적 특징. 제가 말하는 여기서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은 1번에 있는 애들 제외하고입니다. 1번에 있는 애들 제외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들 있죠. can, will, should 이런 애들 있죠. 그 애들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요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정을 표현할 때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줄임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조동사는 나란히 두 개 쓸 수 없다는 거죠.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됐어요? 문법적 특징 이게 다야. 그러면 이걸 갖고 시험에 뭘 내겠어? 낼 게 없어요. 이것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를 어법과 관련해서 문제에 출제할 만한 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 조동사를 갖고 대체 시험에 뭘 어떻게 낼 건데?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첫 번째가 시제와 연관지어서 출제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래?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포인트 1에 조동사 have pp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됐어? 이게 바로 뭐냐? 시제와 관련 짓는 거야. 시제와 관련 짓는 거. 이거는 출제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에서 선호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고요. 내신에서도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유형까지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출제율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석적으로 또 독해를 할 때 어쨌든 필요한 영역이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번에 주장명령 요구 제한에 쓰이는 should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많이 들어봤고 배워봤을 겁니다. 얘는 특히 고1 1학기 때 단골로 나온 녀석 중 하나예요. 특히 모의고사에서도 얘는 되게 선호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동사 하면은 조동사의 현재형들이 있죠. can, will, 뭐 shall, 뭐 여러 가지 may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우쿠슈마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녀석들의 의미를 그냥 한마디로만 정리할게요. 제가 한마디로만.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조동사의 의미.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재형이라고 써볼게요. 현재형. 뭐 이런 애들입니다. can이나 뭐 may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must나 뭐 등등등 이런 애들. 이 현재형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과거형이 있어. 방금 말했던 우쿠슈마야. would, should, 그 다음에 could, might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됐어?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will, 뭐 can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can, may, must 뿐만 아니라 will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추측성이 몇 %냐의 차이일 뿐이죠.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제 아마 이 다음 파트가 가정법일 텐데요. 내가 가정법과 좀 연관지어서 미리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가정법이다라고 한다면은 if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근데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미리 얘기할게. 가정법 들어가기 전에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가정법의 본체는 우슈쿠마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if가 없어도 이것만으로 가정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얘네 자체가 가정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알겠죠? if가 없어도 투부정사라던가 다른 녀석들을 활용해서 이놈들만 있어도 가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if가 본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 뜻만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얘는 아마 그럴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뜻이 있고요. 가정은 이런다면 이렇겠지, 저런다면 저렇겠지. 이게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가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일단 기본 의미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동사 have pp라고 나와 있죠. 포인트 1번에 보시면 자, 조동사 have pp는 그냥 딴 거 없고요, 여러분. 그냥 과거처럼 해석한다 하면 끝이에요. 과거처럼 해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페이지에 내가 포인트 1이라고 쓸게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포인트 1. 자, 조동사의 have pp인데 그냥 결론만 말하면 얘는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의미.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must를 한번 볼게요. must. 자, must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must가 뭐뭐 해야 한다야. 뭐뭐 해야 한다. 자, 요 뜻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과거형 버전으로 쓰고 싶어. 뭐뭐 했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싶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뭐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속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동사 must 뒤에다가 우리가 과거형 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문법적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해주는 게 have pp라는 녀석이야. have pp. 선생님 왜 have pp를 쓰면 과거의 의미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 have pp 형태를 많이 쓰죠. 근데 이 have pp도 있고 우리가 흔히 과거 완료라고 하면 had pp 이렇게도 쓰죠. 그렇죠? 이거의 진실을 하나 내가 말해줄게. 여러분 지난번에 시제 파트 배웠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 완료형은요 둘 다 두 개의 뜻이 있어요. 각자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일단 had pp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도 부르고 대과거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렇죠? 이 have pp는 우리가 흔히 현재 완료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들어봐. 그냥 들어도 돼요.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현재야. 2021년이야. 자,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대과거라 쳐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 2020년이고 여기가 2000년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대과거라는 개념은 뭐냐면
2000년이 대과거인 거야. 됐어? 요때가 대과거라고. 과거 완료란 개념은 뭐냐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과거 완료란 개념이야. 됐어? 그러면 현재 완료도 똑같거든 얘들아. 현재 완료도 어떤 뜻이 있냐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그냥 2020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have pp나 had pp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런 구간의 개념도 있고 구간의 개념도 있고 얘 어떤 특정 기준보다 먼저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have pp 자체가 그 의미가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had pp 자체가 2000년이란 개념도 있고 2000년에서 2020년 이 뜻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서 must 뒤에는 과거형 동사를 쓸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과거의 의미를 쓰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특정 시점부터 먼저 일어난 일이다 라는 개념인 have pp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에 have pp를 쓰면 과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여기서 과거를 뜻한다는 건 기준 시제보다 과거를 말하는 거야. 기준 시제보다 과거. 됐어? 여기서 과거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기준 시제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must에 have pp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must have pp는 얘 자체가 과거의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보다 먼저 일어나서 대과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건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를 뜻한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과거를 뜻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보다 먼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왜? have pp니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잘 이해가 만약에 안 된다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과거로 해석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must have pp가 그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책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되는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필기하지는 않겠습니다. must, cannot, may, should가 있는데 요 녀석은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하나만 여기 좀 지우고 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뜻이 있죠.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거의 반대말이 cannot이야. cannot. 왜냐하면 cannot은 뭐뭐일 리가 없다거든요. 됐어요? 이 둘이 반대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cannot have pp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그 녀석은 뭐다? 이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must have pp를 써도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 쓰면 뭐뭐였을 리가 없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반대되는 의미. must not이 아니에요. must not이 아니고 cannot이 반대말입니다. cannot이. 알겠죠? 요거 말고는 제가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있는데 얘가 조금 중요하거든. 여기는 쌤이 좀 필기할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 좀 필기할게요. 여기 좀 다 지울게. 아니 근데 우리 반 이렇게 조용했었나? 혹시 왜 이렇게 다 열심히는 듣는 것 같은데 뭔가 메가리들이 없는 거 알았어. 다 지운다? 자, 보자. 요 녀석은 거기에 이제 설명란을 잠깐 보면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대절 형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 빈칸 뒷부분을 보면은요. 요 녀석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좀 다르게 쓸게요. 지금 여기에는 주장명령 요구 제한에 쓰이는 should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저는 좀 제목을 다르게 쓰겠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좀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좀 짧게는 가정법 현재라고도 부르는데 그딴 거 몰라도 돼요. 가정법 현재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 이렇게 제목을 할게. 여기서 얘들아 보면은 당위성이라는 말이 있거든. 당위성. 이 당위성이란 게 뭐냐면 마땅히 뭔가를 해야 함이란 뜻이에요. 당위성이란 말 자체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성. 그래 기왕이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게 당위성이야. 알겠죠?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should입니다. should. 됐어요? 우리가 흔히 해야 한다 시리즈 해갖고 must, should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must는 야 너 숙제 해와야 돼. 안 해오면 뒤져. 약간 이런 거. 이게 이제 must. should는 그래 기왕이면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should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시험과는 무관하고 회화 표현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조동사 배울 때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를 영어로 할 때 had better를 보통 많이 쓰죠. had better. 그렇죠? 근데 had better는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랑은 좀 달라요. 좀 달라. 그러니까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표현은 오히려 should에 가까워요. 됐어요? 그러니까 had better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승우 다음 시간에 숙제 좀 잘해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어? 이게 had better야. 됐어? 그러니까 갈구는 거야. 갈구는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should는 진짜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should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주장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자 그 다음에 요구하다, 충고하다, 그 다음에 제안하다.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단어는 딱 한 개씩만 쓸게요. 편의상. 자 주장하다, insist. 명령하다, 뭐 command도 있고 order도 있죠. order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요구하다, ask. 그 다음에 충고하다, advise죠. 그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써놓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써놓고 난 다음에 이 단어들의 문법적 공통 특징이 있어요. 문법적 공통 특징 어떤 거냐면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받아. 대절. 대절이 목적으로 나오는데 이 대절에는 그럼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때 이 동사 자리에 보통 어떻게 오냐면 should의 동사 원형으로 많이 써요. should의 동사 원형. 자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되는데 이 틀이랑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제목에 뭐라 썼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라고 써놨거든.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이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가 얘네라는 거예요. 됐어? 이 제목을 이렇게 내가 쓴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유를 살펴보자. 아니 왜 하필이면 요딴 동사들 뒤에 should가 잘 나오느냐? 이거는 해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should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석을 집어넣어봐.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해. 해야 한다고 요구해. 해야 한다고 충고해줘. 해야 한다고 제안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표현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려서 이 should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아주 심플합니다. 이유는요. 자 그런데 내용은 이게 다거든요. 문법적 내용.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낼까?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예를 들어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보통은 동사 뒤에 s를 붙이잖아. 그치? 근데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왜?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됐어? 이런 걸로 시험 내는 거야. 아니면 앞이 과거형으로 나왔어. insisted, ordered, asked, advised, suggested.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 그럼 원래대로면 우리가 시제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도 ed형을 붙여야겠죠? 하지만 안 붙인다는 거야. 왜?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이해됐어? 이런 걸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도로만 시험에 나온다면은 사실 껌이죠. 이건 난이도가 너무 낮죠.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상, 중, 하 버전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고1 때 상, 중, 하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설명은 다 했고 여기다가 제가 시험 포인트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시험 포인트. 여기서 하 난이도를 먼저 소개해줄게요. 하 난이도. 하 난이도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게 하 난이도예요. 방금 전에 소개한 거. 즉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의 동사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절에 should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걸 니네가 잘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동사 원형 자리를 s를 붙이거나 ed 붙이거나 했을 때 잘 눈치챌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됐어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 난이도는 뭐다? 그냥 단순하게 요거 자체예요. 제가 뭐 필기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주장 명령 그냥 등등이라고 쓸게요. 이 동사가 나오고 뒤에 should가 생략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그냥 출제하는 거야. 이거 자체로. 자, 중난이도를 하나 소개해줄게. 중난이도는 뭐냐면요, 이 단어들 중에서 suggest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suggest. 왜 suggest가 많이 나오냐면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뭐가 있냐?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죠. 시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suggest가 이런 뜻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suggest가 암시나 시사의 뜻으로 나오면 요 구조로 쓰지 않습니다. 요 구조로 안 써요. 됐어? 그러니까 suggest의 해석에 따라서 이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insist, order, ask, advise, suggest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이라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뜻이 중요한 거야. 뜻이. 알겠죠? 그러니까 주장하다가 insist만 있는 게 아니잖아. claim도 있고 proclaim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주장하다의 단어가 나오면 이 구조로 쓴다는 거지. insist가 나왔으니까 이 구조로 쓴다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뜻이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데 suggest가 다른 뜻으로 나왔다 하면은 당연히 이 구조로 쓰지 않겠죠. 그럼 시험에 내는 건 똑같아. suggested 하고 여기에다가 ed형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맞나? 틀린가? 어떻게 구분해야 돼? 해석으로 구분해야겠죠. 그렇죠? 해석을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암시나 시사의 뜻이라면은 그럼 여기는 should를 써야 안 되니까요. 되셨나요? 그래서 중난이도는 뭐냐?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뜻이 아닐 때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다 써야겠네.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의미가 아니라고. 이러면은 뭐다? 당연히 should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중난이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난이도를 소개해 줄게요. 상급 난이도. 자, 상급 난이도는 뭐냐면요,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의 뜻으로 나왔어. 이 뜻으로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should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뜻으로 나왔는데도 이걸로 안 쓴다고. 됐어? 아니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돼? 네,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대진고 학생들이 뭐 저기 학생회가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뭐 교장실로 가고 우리 학교 급식을 좀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지금 하나 얘기했어요. 대진고 학생들이 그 학생회 대진고 학생들이 교장실에 가고 학교 급식이 좀 맛있게 좀 내놔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자, 둘 다 주장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근데 첫 번째 예시는 어때요?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학교 급식이 좀 맛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럼 should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예시는 어땠죠?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주장했다고 했죠. 됐어? 그럼 똑같은 주장하다라는 말을 썼지만 어디는 해야 한다가 들어가니까 더 적합하고 어디는 해야 한다가 들어가니까 부적합하죠. 됐어요? 즉 해석에 따라서 이 의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hould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상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또 써야 되네. 죄송해요. 그냥 퉁칠게요, 이걸로. 자, 이거의 의미임에도 shoul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뜻임에도 불구하고 shoul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해석만으로 구분하려면 좀 헷갈리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지문에 따라서
아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나? 그냥 해석하는 게 맞나? 이게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일반적 사실 전달을 할 때는 이때는 should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사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학적 사실이야. 과학적 사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과학적 사실이죠. 그렇죠? 나는 물이 0도에서 언다라고 주장한다. 과학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일반적이거나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거를 전달을 할 때는 그때는 뭐다? should 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원래 시제에 맞춰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시제와 수의 일치에 맞춰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 가지 다 고1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2018년 고1 3월이었나 6월이었나로 기억하는데 그때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이거에 관련된 어법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죠? 세 가지가 다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얘들아. 풀이법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줄 알아요? 세 가지 풀이의 공통점? 전부 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 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석을 해봤을 때 해야 한다를 넣는 게 맞나? 아닌가? 또는 이 suggest, advise, ask, order, insist가 주장, 병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가 맞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뜻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풀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상난이도에 대한 내용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156페이지 아래쪽에 2번을 보면은요 대절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직설법을 쓴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게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설법이란 게 뭐냐면 그냥 원래 수와 시제에 맞춰서 쓴다 이 말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보면 뭐라고 나오니? Are you serious suggesting that she did this on purpose?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진지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냐? 그녀가 이것을 했다고.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둘을 쓴 게 아니고요. 아래 있는 것도 보면 the witness 그 목격자가 insisted 주장했대 that the fire started in the basement. 그 화재가 지하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지하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됐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를 쓰는 게 아니다.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거 다 봤고요. 다음 넘어가서 158쪽 내용을 좀 바로 설명을 할게요. 158쪽. 158쪽은 사실 조동사 관용 표현의 3, 4번 내용은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3, 4번 내용은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뜻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3, 4번은요. 왜냐면 독해에서는 나오거든.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건 저는 최근에 못 봤어요. 독해에서는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뭐 내용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 정도는 여러분이 3, 4번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1번은 어법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2번은 서술형으로도 잘 나옵니다. 재작년 대화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이 2번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3, 4번은 사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내신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교과서를 하든 뭐 외부 지문을 하든 하겠죠. 그때 만약에 수업하는데 may well이나 may as well이 나왔다. 그럼 그때 가서 암기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가서 따로 학습하셔도 충분하다. 근데 1, 2번은 평상시에 좀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평상시에 아무 때나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특히 그 1번 같은 경우는요 변형해서 출제하기가 정말 좋거든. 우리가 고등부 시험의 포인트는 뭐야? 결국에 다 변형이거든요. 내용도 변형하고 어법도 변형하고 다 변형해서 출제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cannot help ing 자체가 이 뜻 자체가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변형하기가 되게 좋은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단어 중에 inevitable 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inevitable? 이게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이거? 피할 수. 맞아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이야, 어쩔 수 없는. 근데 너네가 실제로 그 모의고사 이제 그 해보면 알겠지만 이 이너비터블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이제 부사형으로 이너비터블이 뭐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봐봐. cannot help ing가 해석이 뭡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의미를 잘 살펴봐. 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너비터블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이거를 서술형 영작으로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하게끔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녀석이라고.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이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을 잘 못 외워. 이걸 잘 못 외워. 그러다 보니까 막 힌트 단어에 나와 있어. cannot도 나와 있고 help도 나와 있는데 뭐지 이거? 돕지 못한단가? 애들이 막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영작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형 요소로도 출제하기가 좋아서 이 cannot help ing가 여전히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건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지금 책의 옆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제가 조동사 관형 표현이라 쓸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cannot help ing인데 일단 얘가 왜 이 뜻이 됐는지부터 좀 알려줄게요. 다시 한번 뜻을 써보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써보자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원준이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없다.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잘 가고. 자, 아무튼간 이게 이제 왜 이런 의미가 되냐면 얘들아 여기서의 help가 돕다가 아니야. 돕다의 뜻이 아니에요. 이 help가 무슨 뜻이냐면요. avoid야, avoid. avoid랑 같은 뜻이거든. avoid가 뭐야? 피하다 아니야, 피하다.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재에서 이미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를 배웠을 겁니다. 그럼 그 파트를 잘 기억해 보면 avoid 뒤에는 원래 ing를 목적으로 써요. 그래서 뒤에 ing가 온 거거든. 그럼 잘 봐봐. ing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예요. 됐어?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이거를 피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 똑같은 뜻입니다. 됐죠? help가 돕다가 아닙니다. 이 돕다로 해석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과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데 자, 책에 나와 있는 걸 좀 참고해서 보자면 일단 cannot에 but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cannot but. 자, 여기서 cannot but 뒤에 뭘 쓰냐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but과 help를 둘 다 쓴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cannot help but을 쓰기도 합니다. 이 뒤에 뭘 쓸까? cannot help but. 뒤에 뭐 쓸까? 다현아 뭐 쓸 것 같아? 안 나와 있지 이거? 안 나와 있어. 오, 동사 원형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책에 나와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얘는 투부정사. 지금 뒤에 오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암기하는 걸 조금 어려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시험에는 어떤 형태로 출제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다 알아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참고로 말해주자면 여기 bu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but은 그러나가 아니고요.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but은요. 제외하고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have no choice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를 제외하고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제외하고 선택권이 없다? 무슨 말이야?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 같은 의미이고 전부 다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단순 영작으로는 안 나와요. 요즘 고등부에서는 그런 거 안 냅니다. 단순 영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 유형 자체는 단순 영작일 수 있지만 본문에 있는 거랑 다르게 출제합니다. 그때 이런 형태를 활용해서 출제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로는 요즘에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영작으로서는 간간히 나오는데 이게 어법으로 나왔던 게 마지막이 3년 전에 가자고 2학년에선가 한번 나온 거 기억나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게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거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쌩암기잖아요. 그냥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고등부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cannot, to와 enough가 있는데 뭐 얘는 딱히 제가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해석이 중요하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다만 여러분께서 이 위치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to 쓸 때와 enough 쓸 때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여기다 필기 안 하고 그냥 to와 enough의 위치만 알려줄게요. 첫 문장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too strongly라고 나와 있죠, 얘들아. 그렇지? 근데 enough를 만약 쓸 거면요, strongly 뒤에다가 enough를 써야 돼. 이거는 뭐 cannot 어쩌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잘 봐. to가 부사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들어보셔도 돼요. 우리 흔히 그 저기 투투 할 때 투투 동사원형 많이 쓰고 그 다음에 enough to 동사원형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to가 부사잖아. 그래서 얘가 뭘 꾸며줘요?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부사니까. 근데 enough라는 녀석은 원래 특성이 어떠냐면은 enough가 만약에 부사로서 충분히라는 뜻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뒤에서 앞으로. enough가 형용사로서 충분한이라고 쓰일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됐어?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게 예문을 보면은 strongly는 부사잖아. 그러니까 to를 쓸 거니까 to strongly가 되는 거야. enough를 쓸 거라면 strongly enough가 돼야겠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돼. 됐어? 그냥 이 기본 특성이야. 기본 특성. 아래 있는 예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 enough가 뭘 꾸며주는 거냐면 thank를 꾸며주는 거거든. thank? 동사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다가 쓴 겁니다. 뒤에다가 I cannot thank my employees enough for their hard work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그들의 열심히 노력한 일을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to를 쓸 거라면 똑같은 위치에 쓰시면 됩니다. 요 경우에는. 왜냐면은 똑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가 뭘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만약 둘 다 동사를 수식하는 위치라면 똑같고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면은 지금처럼 위치가 달라지겠죠. 됐어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may well, may as well 하고 나왔는데 얘네들은 의미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뭐야? 죄송. 의미만 잘 기억해 두시고 뒤에는 참고로 동사 원형 나옵니다. 왜냐면 may well이든 may as well이든 어쨌든 조동사잖아. may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야. may well은 이제 옆에 나와 있다시피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be likely to랑 같은 뜻이다. 뭐 이딴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라는 식으로 쓰여 있죠. 얘는 같은 의미로서가 안 나와 있네요. may as well as인데요. 얘는 would rather A than B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예요. 요 물결 자리가 A고요. 요 as G가 B입니다. 됐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ay as well 하면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 이제 이 as B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략돼서. 그래서 A 하겠다. 차라리 A 하겠다. A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had better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may well, may as well 얘네들 전부 다 그냥 단순 독해용으로서 외워두시는 게 좋지 어법용으로는 얘는 차라리 어법이나 영작으로 나오거든요. 얘는? 근데 얘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의미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파트 진도 다 끝났는데 그냥 오늘 한 거 별거 없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이 고등 내신 기준으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별로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포인트 2번에 그 should 쓰는 거 있죠?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의 동사. 그래서 그 should에 관련된 거 상중하 버전으로 나눠줬었죠.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었던 cannot help ing 요 정도 오늘 배운 거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이 두 개가 출제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조동사의 have pp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은요 출제율입니다. 출제율만 놓고 보면요 포인트 1은요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 전부 다 독해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법이나 영장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되지만 독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녀석들이니까 의미 정도는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숙제로 했던 게 앞 페이지였나요 혹시? 그 앞부분? 앞부분이었나? 그래요? 그러면 일단 다음 시간 숙제를 미리 말해볼게요.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쓰셨구나. 그 여러분 지금 이거 문제집 답지 다 갖고 계시죠? 오케이. 답지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러면은 문제를요. 그 157부터 162까지 푸시는데 보시면요.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자. 일단 157쪽 그리고 159쪽 여기는요. 쓰실 때 157, 159 여기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좀 추가로 좀 해주세요. 공간이 만약 부족하다면 노트나 뭐 스프링 노트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160에서 161 여기는 푸실 때 그 어법사항의 근거를 다 작성해 주세요. 그 참고로 작성할 때 그 예를 들어 161쪽에 2번과 같은 경우는 보기가 5개가 있죠? 윗줄이. 그러면은 각 보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작성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답이 1번이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가 쓰고 왜 그렇게 고쳐져야 되는가. 나머지 2, 3, 4, 5는 그럼 어법상 옳다는 거니까 그럼 얘가 왜 올바른지에 대한 근거를 다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고요. 펜이 나왔다 썼구나.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뭘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여러분 이제 숙제로 이제 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숙제로 해온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개별 첨삭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개별 첨삭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좀 질문하실 게 좀 있다 하시면은 그 저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질문하실 게 없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돼요. 미리 하셔도 돼요. 157에서 162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저 촬영은 좀 끊을게요. 어차피 강의 수업은 다 했으니까.